완화책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무조건 좋은 정책인 양 이야기하고 있고 전혀 이야기 나오지 않은 것들도 완화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대세랑 관련 없이 이런 것들로 뜰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뭐 전세야 하도 많이 다뤘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까지 통틀어서 부동산 정상화는 정부가 속이고 있는 거다. 정상화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다. 자, 규제지역 해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 주정심 들어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할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동구에 대한 조정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경기 동두천도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미친 짓거리들이죠. 예전에 해제해서 문제가 됐던 지역들 어디 있어요? 부산, 일산, 남양주가 맞죠. 근데 얘네 해제하자마자 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자 해제를 언제쯤 해야 되냐? 집값이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뛴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해제하면 오케이. 근데 이제 요만큼 떨어졌는데 해제해달라고 그래요.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집값 떨어질까봐. 물론 지금 투기꾼들이 외곽 지역도 이제는 거의 끝물인데 외곽으로 몰리는 이유는 뭐다? 규제를 피하니까. 근데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들이 이득 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LTV 늘어나는 거.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투기 수요들은 엄청나게 많죠. 투기 수요들은 뭐가 좋아요?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들 영향 많이 받잖아요. 특히 양도세 많이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막 다시 띄우려고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부산, 일산, 남양주의 사례를 봐라. 경실련에서 반대하고 있죠.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지금 투기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 봐라. 완전 외곽 쪽 많이 들어가는데 비규제 지역인. 그런데 대구 같은 데가 풀려봐라. 그럼 많이 몰리겠죠. 폭등할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인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풀어달라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도록 언론이 이끌고 있는 거죠. 아니 주정심 이야기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어요? 해제한다는 이야기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지니까 해제할까 이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이번에 완화책 좀 나온 거 있죠. 5% 내려 올리니 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 대책 발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상생 임대인이란 말을 쓰려면은 동결 정도는 돼야지. 동결하거나 낮춰주거나 그 정도는 돼야지 진짜 상생 임대인이고. 지금 다 살기 힘들죠. 물가 폭등했죠. 그런데도 5%면은 얼마 정도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내잖아요. 앞으로 전세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신규도 아니고 갱신 임대차 계약 시 5% 이내를 인상하면 2년간 유지한 상생 임대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론 다주택 처분하고 마지막에 남는 주택이 그거일 때 나중에 실거주 1년만 살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꾸 저런 걸 내주면 안 된다. 왜 혜택을 줘요 자꾸. 내년에 갱신 만료 계약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5% 이상 많이 올릴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집값을 올린다 이 언론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니까. 지금 전세 매물 이렇게 쌓였어요. 내년 한 상반기만 지나봐라. 5% 이상 올리면은 세입자들이 들어올까 이걸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 올라간다는 것도 개소리고. 그러면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전세가 올라갔는데 집값 올라갔어요? 떨어졌지? 일관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세금 경감하고 민간 재건축 풀어주는 게 똘똘한 정책이다. 자, 전문가 50인 이 사람들 누구겠어? 건사년, 주사년, 대한건설협회, 은행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맨날 오른다. 혹은 무슨 연구소, 부동산 119, 직접 만든 빵, 다 같이 먹는 빵 뭐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똘똘한 정책이라고 하겠지. 민간 재건축 풀어가지고 집값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떨어졌는데 민간 재건축 풀어서. 떨어질 때 푼 거지. 세금 경감해서 뭐가 풀려요? 실거주 세금 경감이라고 하는데 양도세 완화가 무슨 실거주 세금 경감이에요.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 주장하고 있는데 말을 바꾸고 있다니까. 실거주를 왜 붙여놔요 여기다? 지금 둘 다 제일 잘못된 정책들만. 저희 예전에 그 비기닝 영상에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부동산 정책 탑3 왜 탑3예요? 집값 못 올리게 하는 정책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똘똘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띨띨한 정책이지. 자, 투기꾼들이 빌라 삭스리 했답니다. 언제? 서울시장 선거 치른 4월에. 왜 4월에 가장 많이 샀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겠다. 자, 민간 정비 사업이죠. 근데 재건축은 빌라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재개발 규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개발 규제를 푼다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게 생겼구나. 4월 7일이니까 이때 재개발 한다고 빌라 엄청 많이 사면서 가격 띄운 거예요. 즉 뭐예요? 민간 규제 풀면 몰린다는 거예요. 몰린다고. 그리고 다 뭐하고 있어요? 신통기획 신청하고. 뭐예요? 쿵짝 맞는 거지. 규제 풀면 생겨나는 일들이 저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똘똘한 정책이다. 언론이 말하는 똘똘한 정책은 뭐냐? 집값 띄우는 정책.
언론이 집값 떨어지길 절대 바라지 않죠. 왜? 건설사님들이 돈 많이 벌어야죠.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돼야지 분양도 많이 받고, 분양가 비싸고 층간소음 엄청 심하고 개판으로 지어도 집을 주거의 가치로 보지 않고 투기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100만원 들여가지고 1억에 분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2억 된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남아요 그럼? 그리고 그 옆에서 또 1억 5천에 또 분양하겠죠. 똑같이 100만원 드는데. 다 일시적일 거라 그래요. 대선이 매매를 멈춰 세웠다. 매물조차 걷어들이기 일쑤고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 일단 매물 걷어들인다는 일부죠. 지금 8월부터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도자든 매수자든 정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매도자들은 계속 팔려고 하고 있죠. 근데 왜 12월에 구라쳐요? 그리고 매수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매력 지수, 그 다음에 구입 부담 지수. 이게 지금 최악이다. 최악. 이게 최악이란 건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 자, 구매력 지수와 구입 부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금리와 집값이죠. 집값이 비싸면은 많은 돈을 빌리면서 높은 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지금 버는 돈에 대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지금 돈 안 빌리면 거의 못 사죠. 신규로 들어오는 수요들은. 근데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못 사는 거다. 그런데 대선 때문에 멈췄대요. 핑계를 저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오를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축 선호 현상에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데 아직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뒤져보면은 블로그든 카페든 해가지고 여태까지 집값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갖다 쓰고 있어요. 집값 주춤하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집값은 다시 오를 거다. 이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이 신축 선호 현상이 왜 일어나고 미분양이 왜 줄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때 왜 늘었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비쌌어요. 서울 기준으로.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못 들어가니까 늘어난 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늦게 시행했죠. 거의 2008년 다 돼서 시행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를 일찍 시행했죠. 그러니까 물론 분양가도 그때보다 많이 비싸졌지만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로또라는 말이 안 나왔죠. 지금 뭐라 그래요? 분양하면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신축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20년 된 아파트 살래요? 아니면 신축 살래요? 당연히 신축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신축은 선호한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이냐 아니냐인데 요즘 매매가는 너무 치고 올랐는데 분양시장은 못 오르게 억제를 하니까 분양이 더 싸네 해서 신축 선호 현상이 나온 거지. 분양이 더 비싸봐라 신축 선호 현상이 나오냐. 미분양 잔뜩 늘어났지. 그때의 현상이랑 지금의 현상은 다른 것은 분석을 못한다. 김땡민 울대 교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는데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19년 수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죠. 폭락이라고 말할 수 없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는 안 떨어진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PIR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폭등했어요? 자, 슬슬 이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여기부터 이미 넘어섰죠. 절대 소득이 높아져서 한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릴 때는 PIR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금리 다시 떨구기 시작하니까 급격히 다시 튀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심리 계속 조장해놓고 이때 한번 잠깐 떨어질 뿐이었고. 그러면은 소득은 거의 안 늘었다는 얘기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건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PIR이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가총액 GDP 지금 보면 어때요? 한 22, 2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9까지 치솟아 올랐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최소 2017년이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도 비교해봤어요. 시가총액 대비 37까지 넘어갔죠. 27, 28 하던 데에서. 그러니까 최소 2017년, 2016년, 2015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지 소득에 알맞는 가격인데 소득이 올랐으니까 집값 계속 올라간다. 저런 식으로 말하고 다녀서 이 혜택 봐가지고 소득이 많이 오르셨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보상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보상이 90% 육박해서 집값 자극 불가피. 대다수가 현금으로 지급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통상 토지보상금은 인근 지역 부동산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 맘대로.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늘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토지보상금 다룬 적 있어요. 그때 유동성의 기준이 되는 M2 통화량 대비 토지보상금 비중이 얼마나 되냐. 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토지 보상금은 규모가 크다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다. 통화량 대비. 거기다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때는 올랐죠? 이때는 어때요? 막 오르던 시기인가요? 다 답이 나오죠. 토지 보상금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진 않죠. 결론. 언론이 찬양하는 정책은 집값 올리는 정책이다. 그리고 찬양까지는 아니고 그럭저럭 이야기하는 정책들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럭저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효과 보기 좋은 게 공공공급 같은 경우. 요거는 언론에서 그럭저럭이라고 해주는 이유는 지들이 공급 부족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럭저럭이지만 부족하다 민감 풀어라 이 콤보를 넣기 위해서 그렇지 얘는 집값 낮추는 정책이 맞죠. 그리고 규제 정책들 다 낮추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집값 올리는 정책들만은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 다 집값 올리는 정책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론 만들면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보상금 이야기했고 소득 이야기했고 미분양 감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요거 데이터로 보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들 나오죠. 왜 점점 더 저런 무리수를 줄까요? 끝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